가수로 시작하고서부터는 아마도 드럼만 보고 살았으니까. 좀 제가 성격이 하나에 빠지면 이렇게 계속 그 끝을 보는 성격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계속 그냥 드럼하고 그래서 같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공연장이나 이게 드럼 연습할 때 드럼 소리가 워낙 시끄러우니까 그걸 계속 듣고 있잖아요. 좀 작은 소리 좀 잘 안 들리고, TV도 좀 이렇게 좀 남들보다 좀 볼륨도 좀 크게 키우고. 저희 집이 그 진주시 초정북동 아주 시골 이렇게 이제 마을인데, 그 연습 막 하고 있으면은 그 옆집 창문이 확 열리면서 막 시끄럽다고 대나무도 큰 거 그거 들어와서 막 휘저으면서 정말 그랬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레코딩 이제 음반 작업을 한 게 그 이선희 씨 신중현 씨 곡을 리메이크한 그 아름다운 광산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이제 연주를 하면서 주로 제가 이제 뭐 저기 젊은 청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히트곡도 많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는 일을 하러 가면은 가수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편곡자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뭐 악보 나눠주고 이렇게, 가수가 누군지도 모르게 연주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공연장이나 어디 가면은 김장훈 씨나 뭐 신해철 씨나 뭐 다 와가지고 아 그때 감사했다고 자기 연주해줬다고 항상 그런 식이었어. 웬만한 가수들은 거의 다 제가 연주는. 음반의 속지를 살펴보면 드럼 김선중, 네, 이렇게 네,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밴드들의 경우에도 레코딩에는 선생님이 또 이렇게 가셔서 세션을 해주시기도 했다. 그 정도로 드럼이 그 앨범 작업할 때도 힘든가 봐요. 기타나 베이스, 키보드 같은 악기들은 이 어택이 탁탁 하는 어택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웬만큼 안 맞아도 이렇게 슬슬 갈 수가 있거든. 근데 드럼이라는 악기는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박자가 이렇게 좀 흔들려도 표시가 나니까 그게 이제 녹음 딱 돼서 그대로 또 행글 들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휘청휘청 하는 거 다 들을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맞추는 이제 그 작업이 힘든 거 보면은, 그때 당시는 이 레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조용필 씨가 대단한 예, 정말 왕의 귀환을 이루셨잖아요. 네. 가까이에서 보시니까요. 예, 또 남다른 느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91년도, 2년도, 3년도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나왔다가 2004년도에 다시 이제 들어가서 지금 11년 됐거든요. 됐는데 대한민국의 음악 하시는 분들의 모든 분들이 아마 스승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지켜본 바로는 욕심 많으시고 또 완벽주의자시고, 네, 아직도 이제 건재하시는 이유가 항상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공연 잡히면 뭐 저희가 이제 연습한 레퍼토리 준비해가지고 계속 노래하시는 거야. 네, 연습을 하루도 안 빼놓으시고 계속 공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하신다고. 가수들 그렇게, 다른 가수들 그렇게 하신 분은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막상 분위기가 되게 막 달아오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앞서가거나 막 이렇게 박자가 좀 흐트러지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억 없으세요? 아찔했던 기억? 2시간을 공연하면은 2시간 동안 정말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집중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연하는 2시간 내내 잠깐이라도 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딴 걸 치고 있었다고. 예. 잠깐 뭐 이렇게 멈칫하면은 금세 딴 걸 치고 있거든. 일단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렇게 드러머가 나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드럼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기둥이잖아요. 그럼 기둥이 막 나대면 어떻겠어요?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도 불편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드러머의 최고의 성격은 좀 우직하고, 예, 좀 나대지 않고 그런 성격이면 아마 드럼도 잘 칠 수 있는. 예. 그리고 제일 황당한 게 이제 이 드러머는 스틱을 들고 이제 치는 거니까 이렇게 치다 보면 스틱을 놓칠 수가 있어. 그럼 뭐 그때가 제일 황당하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옛날에는 이제 하다 놓치면은 한 손으로 계속 한다든지 끝날 때까지. 그건 이제 끝을 내야 되니까. 노래는 끝이 나야 되잖아요.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막 치다가 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봐도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게 되더라고 나중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은 제가 그 91년인가 2년인가 그때 아마 대학로에서 그 윤종신 씨가 그 아마 처음으로 단독 공연 아마 했을 거야. 근데 그때 그 용인에 그 현대음악 스튜디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게 공연이 7시인가 그랬거든. 근데 이제 오전에 그 녹음이 잡혀 있었다고 해요. 일단 뭐 공연 잡혀 있고 녹음도 잡혀 있으니까 하고 가면 한 5시 반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용인이 가깝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녹음 갔는데 토요일이잖아요. 차가 정말로 너무 많이 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설마 그 정도 되겠어. 그러고 갔는데 도착하기를 8시에 도착했어. 공연장은. 내가 가니까 걔 윤종신이가 막 계속 얘기하고 1시간 넘도록 그때부터 입담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때 안 맞아준 게 다행이지 진짜로. 그 많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연할 수가 없어요. 드라마도 없는 평생 잃지 못할 공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러머의 부재로 인해 사실 공연은 1시간 딜레이가 됐었던. 드러머가 흔들리면 같이 공연하는 멤버들은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는 곡이 끝날 때까지 계속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칙칙칙칙 하는데 여기서 칙칙 이렇게 조금만 기분 이상해져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본다고. 저 뭐야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년 연습해서 합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드럼은 한 5년 돼야 돼요. 5년 정도 한 사람이 1년 친 사람하고 이렇게 몸을 맞아. 제가 이제 진주 중학교를 이제 나왔는데 입학식 날 이제 운동장에 그 밴드부가 있더라고. 브라스 밴드 있잖아요. 오, 저거 괜찮다.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지. 엄마 나 저기 학교 가니까 이제 밴드가 있던데 거기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뭘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그 색소폰이 아마 있던데 그랬더니 뭐 부는 악기 이랬더니 그건 안 된대. 그때 당시 이제 부는 악기들이 폐병이 많이 걸렸어요. 제대로 이제 호흡을 못 배우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불지 않은 악기가 뭐지 이제 그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작은북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엄마 저거 작은북 할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쉽게 엄마가 이제 허락을 하신 게 뭐냐면 저희 누나가 셋이 있고요. 형이 2분이 계시는데 제가 막내니까 니네 형들하고 누나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못 해봤으니까 너는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렇게 해서 아마 쉽게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상경하셨던 얘기를 좀 해주시죠.
기타 친 친구가 이제 여기 와 있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밴드를 한번 하자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엄마 저기 서울에 그 밴드를 하는데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고. 올라가는 당일날 엄마가 이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부르시더니 그때 당시 제가 86년도였으니까 현찰로 350만 원을 이렇게 어떻게 이거 집이 뭐 이렇게 넉넉하게 잘 사는 뭐 것도 아니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현찰을 350만 원을 그 옛날에 왜 선비들 하는 그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말아서 허리춤에 옷 안쪽에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 어떻게든 저기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그 돈을 이제 처음으로 드럼을 이제 제가 한 세트 사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항상 어머니하고 아버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롤모델이 됐던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드러머로서? 고1 때인가? 그때 그 작은 형이 그 부산인가 어디 가가지고 그때 당시 그 딥퍼플이라고 딥퍼플 있죠. 런던에서 공연한 그 실황 그 카세트를 하나 사왔더라고. 이제 음악을 쭉 듣는 중간에 보니까 드럼 솔로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사람이 이안 페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빠르게 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사람처럼 나도 이제 빨리 치려고 이제 그렇게 연습을 많이. 재미에 빠져 계시다가 이렇게 안 늘지 하고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거 흉내내고 이 사람 흉내내고 이 사람 흉내내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귈 게 없어진다. 그리고 오히려 더 저기 실력도 더 이게 금방 느는 게 아니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렇잖아요. 여러 장르를 다 하려고 그러면 되냐고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야 그거는 누가 최고더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드러머로서는 웬만큼의 아마 그 성공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연습할 때의 문제죠. 이거 칠 거면 저거 칠 거면 요거 칠 거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더 되시는 거죠. 하나만 주장창 그냥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은 사실은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나만의 스타일, 김선중표 드럼은 이렇다. 단순하면서 무게 있는 드럼. 네. 그리고 어떤 음악이든 이게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리듬감. 네, 그렇죠. 그때는 알겠죠. 당신을 보던 눈빛을.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가지고 그 시골에서 드럼 뭐 칠 때 물신양면으로 뭐 주위에서 뭐라 그러시든 말든 저를 믿고 이렇게 밀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래오래 사셔서 저에게 효도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시간 되는 대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